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개정 22년 개정판 공통수학 1 할 차례죠. 네. 수학의 바이블 개념문 페이지 321쪽. 자, 2차 부등식 할 차례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2차 부등식도 기본 베이스는 함수 폼을 따라갈 거예요. 함수는 그러니까 부등식은 어떤 2차식, 어떤 2차식이 뭐 0보다 크다, 작다, 뭐 크거나 같다 등등등의 이제 부등호로 표현되어 있는 식을 부등식이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2차 부등식에서 우리는 저 0이라고 하는 녀석을 뭐로 해석한다? 이 0이라고 하는 녀석을 x축으로 해석할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크다를 위에 있다라고 해석할 거야. 그럼 작다는 아래에 있다라고 해석할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포커싱을 2차식 해석하는 걸로만 바꾸면 돼요. 2차식은 개형이 딱 몇 개 있어? 2개 있어. 위로, 아래로.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위로 볼록한 녀석이 혹은 아래로 볼록한 녀석이의 판단은 뭐로 한다? 최고차항의 개수로 한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한 개형이 나올 거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면 위로 볼록한 개형이 나올 거야. 그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문제가 이런 식. 위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하겠죠. 왜?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저 아래로 볼록한 2차식이 0보다 크다라고 써 있어요. 오케이요? 근데 우리가 이 0을 뭐로 해석한다 그랬어요, 이제? X축으로 해석한다 그랬죠. 그리고 크다를 어떻게 읽은다고? 위에 있다. 2차식이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4가 0보다 크다라는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항상 성립한다. 그 얘기는 x에다가 그 어떤 걸 집어넣어도 항상 참이다라는 뜻이겠죠. 즉 아래로 볼록한 2차식이 0이라고 써있는 x축보다 항상 위에 있다. 이런 상황이 되겠죠. 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 상황이 딱 그려졌어. 그럼 풀이가 뭐로 빠져나가? 그렇지. D가 음수다. 라고 빠져나가겠지. x축과 만나는 게 없으니까. 확인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어설프게 공부하면 자, x축보다 위에 있죠? 네. D가 얼마예요? 양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고. 위에 있다고. 아니죠. x축과 만나는 개수에 따라서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하는 게 판별식이라고 함수에서 배우고 왔잖아. 그럼 부등식도 이거를 함수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를 마이너스 된다. 플러스 2. 0보다 크대. 이 부분을 찾으래.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를 그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부등식은 x축보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를 판단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x축과 만나는 포인트가 중요해. 함수 개념으로 가야 돼. 방정식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려봐요라고 했을 때 이거를 함수처럼 꼭지점을 찾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방정식처럼 x축과 만나는 그 교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러면 얘가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 x축 0이라고 써있는 x축과 2차식이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겠죠. 이게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을 찾으세요. 이렇게 답을 쓸 수 있어야 되겠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의 답을 쓰겠죠. 근데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중간에 뭘 표현하라고? OR을 표현하겠다. 이제 일반적인 거니까 여기. 오늘 요거 배우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2차식 그릴 수 있으면 돼. 그리고 개형 2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방정식의 관점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으면 돼. 그러면 요 포인트를 찾는 건
이전 시간에서 배우고 온 거지. 그리고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0을 뭐로 해석하겠다? 이건 함수의 눈인 거야. 그러면은 크다를 위에 있다. 작다를 아래에 있다로 해석하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배우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은 거야.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페이지 322쪽 그림 봐봐. 322쪽. 요 그림 3개 보입니까? 지금 뭐가 중요한 거야? X축과 만나는 포인트를 찾아 들어가라는 얘기라고. 찾아 들어가는. 방정식의 관점으로. 찾아 들어가고 X축보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에 따라 가지고 답을 적으면 되겠다. 괜찮아?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부등식은 등호 싸움이야. 그 문제를 약간 디자인할 때 등호를 끼는 거야 마는 거야 라고 고민하는 디자인이 계속 등장을 할 거라고. 그거만 조금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큰 틀은 다 알고 있으니까. 알겠지? 자, 문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번호 1번 가볼게. 두 2차 함수 y는 fx와 y는 gx의 그래프가 다음처럼 그려져 있대. 자, 이게 x축, y축 있고요. 위로 볼록한 g, 아래로 볼록한 f라고 있고요. 이 포인트가 마이너스 2분의 3, 4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요 뜻만 볼게요. f가 g보다 작거나 같다지. 근데 우리가 이 부등식을 이제 뭐로 읽는다 그랬어? 높낮이로 읽으라 그랬지. 그럼 g가 f보다 위에 있다를 찾으면 되겠지. g의 결각값이 g가 노란색으로 g를 그려야 되겠네. 이렇게 노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요 g가 하얀색으로 그려져 있는 f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을 찾으세요. 이 부분이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등호죠. 크거나 같고 어디까지? 3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 자, 두 번째. fx 곱하기 gx가 음수래. fx 곱하기 gx가 음수란 얘기는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여야 되고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여야 되겠죠. 여기 등호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교점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자 플러스를 찾자. 플러스. f가 플러스인 거. 즉 하얀색 영역이 플러스인 거는 마이너스 2보다 바깥쪽이죠. 그래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보다 바깥쪽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정확하게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등호 들어가면 안 되죠. 등호 들어가면 0이니까. 자, 그리고 마이너스 2부터 (2분의 3까지만) 볼게요.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부터 2분의 3까지도 오케이야. 확인됐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2분의 3부터 3까지는 플러스 안 되죠? 그럼 3부터 4까지도 플러스 확인됩니까? 그러면은 x가 4보다 큰 쪽을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합격이라고 볼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답을 써야 돼. 그리고 이게 다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으니까 표기법상의 이유로 다 OR이라는 표시를 꼭 써줘야 돼.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 답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다 또는 x가 4보다 크다.
이렇게 써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안 쓰고 컴마로 쓰면은 우리끼리야 시험 볼 때 그 정도는 맞다고 하지만 시험 땐 틀려요. 알겠지? 그러니까 꼭 OR이라는 표시를 쓰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림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자, 뭐보다 크다 작다를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로 해석할 수 있겠어. 괜찮아?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눈으로 하기 좀 힘든가? 자, 그러면은 숫자 한 번 더 1-1번 그 다음에 1-2번 두 문제 시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1-1번과 1-2번. 같이 한번 해볼까 그냥? 조금 아는데 좀 불안하죠? 뭐가 내가 지금 이게 알고 있는 건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지? 예, 연습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야. 연습이 안 돼 있어서. 자, 1-1번부터요. 차분하게 한번 해보자. 색깔이 많이 필요하네. 아래로 볼록한 G랑 위로 볼록한 F랑 아래로 볼록한 그래서 G라고 되어 있고요. X축이 눈이 안 좋아. 이렇게 같다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5 이렇게 됐죠. 확인됐죠? 첫 번째 fx라고 하는 높이값이 gx라고 하는 높이값보다 크다. 즉 위에 있다. 라고 읽을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하얀색이 노란색보다 위쪽에만 있으면 돼. 그럼 쪼개놓고 볼 때 0보다 작은 쪽은 어때요? 합격이죠. 하얀색이 노란색보다 위에 있으니까. 여기 등호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요 포인트는 빼야 되겠죠. 그래서 x가 0보다 작다. 그리고 0부터 3까지는 노란색이 위에 있죠. 탈락. 3부터 4까지도 노란색이 위에 있습니다. 탈락. 4부터 5까지는 합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5부터 끝까지도 합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x가 4보다 크다로 마무리시킬 수 있겠다. 확인할 수 있겠어? 이게 첫 번째 문제고, 자, 두 번째 문제는 f 곱하기 g가 fx라는 높이값 곱하기 gx라는 높이값이 0보다 크다. 뿔뿔 마마. 등호 있어 없어? 없어. 확인해야 돼. 오케이. 자, 뿔뿔 찾아보자. 뿔뿔. 0보다 작은 쪽은 뿔 맞아. 기준으로 위에 있고 아래에 있으니까 탈락. 0부터 3까지는 뿔 맞아. 탈락. 3부터 4까지는 뿔뿔. 확인됐어요? 그럼 3부터 4까지 오케이. 그래서 3보다 큰 x가 4까지 오케이. 근데 4라는 값은 노란색도 플러스고 하얀색도 플러스죠. 그럼 체크할 수 있어야 돼. 그렇지? 그러면은 4까지는 들어가는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4부터 5까지를 볼게. 4부터 5까지도 뿔뿔이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4부터 5까지도 뿔뿔이야. 근데 5는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5가 들어가면 0이 돼버리니까. 여기서 5는 안 들어간다. 그럼 3, 4, 4, 5죠. 그래서 합쳐서 어떻게 쓰면 돼? 3부터 5까지라고 답을 쓰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다. 네. 숙제로 더 연습시켜 볼게요. 자, 2번 가볼게. 자, 2번 가보니까 다음 부등식을 푸세요. 우리가 일반적인 2차 부등식이 이 녀석이죠. 일반적인 2차 부등식. 자, 1번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라고 하는 2차식이 0이라고 써있는 x축보다 크다, is 위에 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을 해석하는 게 이제 포커싱이 되는 거죠. 이쪽은 똑같으니까. 근데 우리가 부등식은 뭐의 관점으로 해석하라고? 방정식으로 인수분해 시켜봐야 된다 그랬죠. 그럼 인수분해 시키는 건 얘는 x-2에 x 플러스 1이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뭐랑 뭐가 필요한 거야? 마이너스 1과 2가 필요한 거지.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겠지. 확인됐습니까? 얘 깜짝이야. 아, 부호가 반대야? 아, 그러네. 그래요. 자, 그러면은 2차식이 0이라고 써 있는 x축보다 작다 이즈 아래에 있다. 이쪽이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등호 있어 없어? 없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고. 뭐 이건 일반적인 2차식이니까 잘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2번 가볼게요. 자, 2번 가보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다. 맨 앞에 음수 있으면 계산하기 귀찮아. 싹 다 곱하기 할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바뀌어야 되겠죠. 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얘가 완전 제곱식인 거 보여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됐습니다. 자, 근데 지금 0이라고 써 있는 x축보다 2차식이 위에 있어야 되겠죠. 여기 등호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요점 4는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x가 4보다 작다 또는 4보다 큰 x라고 쓰는 표기법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끼리는 선생님 4를 뺀 모든 실수요 라고 해도 되긴 해. 근데 아마 객관식에서는 이런 표현들로 답을 써놓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걸 익히자. 4를 뺐다라는 얘기가 4보다 작다 또는 4보다 크다. 확인할 수 있겠어요? 네, 좋습니다. 3번 가볼게요. 3번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6x가 10보다 크다. 한쪽으로 넘길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이 0보다 작다. 맞습니까? 됐어요. 근데 이거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돼? 인수분해 안 돼? 판별식 한번 써볼게. 짝수 써볼게. 3, 3은 9 마이너스 10 음수죠. 만나는 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즉 확인해 보면 아래로 볼록한 2차식이 0이라고 써 있는 x축보다 작은 쪽이 있어 없어? 밑에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 이런 표현을 쓰면 되겠죠. 해가 없다.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가볼게요. x제곱 4x 마이너스 7 한쪽으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것도 인수분해가 딱 보이는 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한번 판별을 한번 해볼게. b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음수죠. 그럼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붕붕 떠 있는 얘기죠. 해석이 달라지겠지. 0보다 x축보다 크거나 같다. 위에 있습니까? 네. 어떤 걸 집어넣어도 다 위에 있죠. 라고 말할 수 있겠어? 그럼 얘는 모든 수라고 쓰면 되겠죠. 무수히 많다. 뭐 모든 수 이런 표현들을 쓰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수라고 쓰면 되겠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2-2번으로 가볼게. 기본 풀이기 때문에 네, 한 번 더 풀이는 숙제로 맡기고 살짝 응용된 것만 시켜볼게요. 네, 2-2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2차 부등식 x가로 열고 2x-3이 4x 플러스 1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풀란 얘기죠. 그냥 풀어볼게요. 2 x의 제곱 마이너스 3x에 넘겨서 마이너스 4x 빼기 4가 보다 작다. 2 x의 제곱 마이너스 7x 빼기 4 인수분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그래서 2, 1 2, 2
틀렸네. 4, 응? 1. 아, 그렇지. 깜짝이야. 마이너스 플러스. 괜찮습니까? 그럼 이쪽이 2x 플러스 1, 이쪽이 x 마이너스 4. 그림을 그리면 아래로 볼록한 2차식인데 마이너스 2분의 1가 4가 써있죠. 근데 여기서 0이라고 써있는 x축보다 작다이지 밑에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값이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앞에 있는 정수 얼마? 0, 1, 2, 3. 여기 등호 있어 없어? 없죠. 그럼 4는 들어간 거야 안 들어간 거야? 안 들어간 거지.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몇 개? 4개. 풀이가 똑같죠? 풀이는 똑같아. 마지막에 탁 물어보는 게 뭔지에 따라서 마지막 체크만 다르게 하면 되겠지. 3번 활용 문제죠. 자,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가 40, 15. 가로 세로가 40, 15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의 일정한 폭의 도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도로를 제외한 땅의 넓이가 3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도로폭의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도로폭을 그림처럼 십자가로 만들었죠. 그래요. 그럼 빈 땅의 넓이를 계산할 때 하나, 둘, 셋, 네 개를 다 구해가지고 더하는 건 미련한 짓입니다. 어차피 넓이 계산이기 때문에 도로를 끝과 끝으로 밀어버려요. 끝과 끝으로 밀어버리면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면 이쪽은 40-x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럼 이쪽이 15-x라고 부르면 되겠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서술형에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x라는 녀석에 한계치를 줘주긴 해야 돼. 있긴 있어야 되겠죠. 도로가 있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뭐를 뚫고 나가면 안 돼? 얘를 뚫고 나갈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 안에는 붙잡혀 있어야 된다. 요 얘기 때문에 감정을 당하냐 안 당하냐. 문제 풀 때 얘가 꼭 필요하진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 얘기를 써주고 시작해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면 40-x, 15-x가 350 이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정리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55x 플러스 20, 60, 20, 250인가? 맞아요. 맞아? 안 맞아? 맞아?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쭉 놓고 5부터 이런 식의 답이 써질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좋아요. 근데 우리가 한계치가 0부터 15 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답을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만약에 답을 쓴다면 0보다 큰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답이 써질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폭의 최대값은 얼마라고 쓰면 되겠어? 5라고 쓰면 되겠다. 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이거 안 쓰면 감점 당해요. 알겠지? 어려워 보이는 거 하나 시킬까? 여러분들 이거 퍼센트 들어가면 좀 헷갈려 하죠? 퍼센트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3-4번 하나 시켜볼게요. 나랑 있을 때 어려운 거 푸는 거 낫지 않냐? 차라리? 혼자 있을 때보다? 활용편은 문제를 읽었을 때
식을 바르게 세울 줄 알아야 돼.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 어떤 식이 세워지는 보자. 어느 박물관에서 입장료를 X% 인상하면 하루 관람수가 0.4x 감소합니다. 이 박물관에 하루 동안 전체 입장료가 20% 증가하도록 하루 동안의 전체 입장료가 20% 증가하도록 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겠습니다. 뭔 얘기야? 수입이 올라간다는 뜻이야? 뭐야? 입장료를 X% 인정하면은 그래서 전체 입장료라는 게 수입을 말하는 거겠죠? 한 명의 입장료, 단어를 똑같이 써가지고 입장료 곱하기 관객수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하루 동안의 전체 입장료가 20% 이상 증가하도록 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었어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어떤 입장료라는 게 있겠지. 그래요? 거기에서 X%를 인상했다는 얘기는 내가 1 더하기 100분의 X만큼 받겠다는 얘기겠지. 한 명한테. 그래요? 그러면 기존에 B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왔대. 근데 지금은 인하니까 100분의 100분의 1000분의 4x라고 쓰면 되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한 게 오늘 하루 내가 번 돈이죠.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A, B 가로 열고 1 더하기 100분의 x 1 마이너스 1000분의 4x 얘가 난 그냥 원래는 A, B만 받았어. 그치 원래는 A만 받았는데 여기에 20%가 인상된 가격 보다 이상이도록 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은 A, B는 이제 의미 없는 숫자들이기 때문에 소거가 되겠죠. 우리는 X값만 구하는 거니까. 그럼 양변 계산하기 위해서 1000씩 곱할게요. 1000씩 곱하면 이 녀석이 원래는 100분의 100 더하기 X인데 1000을 곱할 거니까 1000 더하기 10X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이쪽 맞나? 왜 1000분의 0.4X니까 4X가 아니라 0.4X니까 괜찮아요? 네, 고마워요. 그럼 이거를 계산하면 이렇게 될 거고 이거를 계산하면 1000분의 1000 마이너스 4X가 될 거야. 그치? 그리고 이쪽은 100분의 120이 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계산? 이거 곱하기죠. 이렇게 계산하면 어차피 100은 지울 거고 얘 때문에 1000을 곱하면 1000을 숫자가 너무 커지는데? 다 없어지겠지 뭐. 이런 식으로 없어지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4x의) 제곱 이렇게 넘길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 개가 이렇게 넘어올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이렇게 넘어올 거니까
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 괜찮아요? 네. 인수분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인수분해가 그냥 되겠죠? 그래서 빼기 빼기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5에서 1100 사이로 인수분해 50%에서 100% 이 사기꾼들이구만. 100% 인상한데 가겠어? 기존에 어제까지만 해도 5,000원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10,000원 내래. 그럼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죠. 네, 이렇게 식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클래식하죠.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맨날 이런 문제야. 맨날 이런 패턴이니까. 자, 넘어가면 뭐라고 써 있어요?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2차 부등식 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4-1번 가볼게요. x의 제곱 플러스 5 절대값 x 마이너스 24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절대값이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죠. 그러면 이 녀석을 0으로 만드는 x값이 얼마예요? 0이죠. 얘가 기준선이 되는 거야. 그렇지? 기준선이 영역을 몇 개로 나눠놨어? 2개로 나눠놨죠. x가 0보다 작은 세상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세상으로 나눠놨죠. 그래서 x가 0보다 작을 땐 x제곱 마이너스 5x 빼기 24는 0보다 크다를 풀 거고 0보다 크거나 같은 세상에선 x의 제곱 플러스 5x 빼기 24는 0보다 작다를 풀 거야. 라고 놓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 됩니까? 뭐랑 뭐로 돼요? 그래서 답을 쓸 때 마이너스 3, 8 요렇게 답이 일단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어디에서만 생각할 거야? 0보다 작은 세상에서 답을 구한 거죠. 그래서 최종 답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0보다 작다라고 쓰면 되겠네. 이쪽으로 넘어올게요. 얘도 8, 3, 뿔마 인수분해 됩니까? 그럼 이 녀석은 마이너스 8부터 3까지 이렇게 풀리는데 우린 지금 어떤 세상에서 답을 쓴 거야? 0보다 크거나 같은 세상에서 답을 쓴 거지. 그럼 최종적으로 답을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라고 쓰겠죠. 원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워서 내가 반을 잠깐 쪼개놓고 계산을 한 거야. 답을 쓸 땐 이 두 개를 한 번에 써줘야 되겠지 라고 말할 수 있겠어? 그래서 마3부터 0, 0보다 크거나 같고 3까지를 한 번에 쓰면 어떻게 쓰면 돼? 마이너스 3보다 큰 x가 3보다 작다 라고 쓰면 되겠지 라고 놓을 수 있겠습니까? 좋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절대값 x제곱과 x제곱이 똑같다고 읽어줘. 하긴데 어떤 걸 해도 x에다가 그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절대값 x의 제곱과 x제곱은 늘 같은 값을 내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저 녀석을 절대값 x의 제곱 플러스 5 절대값 x 마이너스 24가 0보다 작다라고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절대값이 붙어있는 함수의 그래프 기본 개형에서 배운 거 기억나? 그래서 x가 양수인 것만 그려서 y축 대칭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은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24라고 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
함수의 그래프.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리면은 얘가 3부터 마이너스 8까지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근데 x에다가만 절대값을 씌웠잖아. 그 얘기는 x가 양수인 부분만 그리라는 소리야. x가 양수인 부분만.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그래서 뭐로 하라고? y축으로 접으라고.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접어. 얘가 이렇게나 그려지겠죠. 그럼 여기가 3이니까 여기는 얼마겠어? 마이너스 3이겠지. 그래요? 이 그래프가 0이라고 써있는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을 답으로 쓰겠다라고 읽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함수의 그래프가 총 몇 가지 개형이 있어? 기본 꼴이 4개가 있어. 이 4개는 외우고 있으면 좋아요. 이 4개를 벗어나는 거는 지금처럼 찾을 거고. 알겠지? 그러면은 먼저 예를 들어서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야. 여기를 2라고 불러보자. 얘가 y는 fx의 그래프야. 그럼 첫 번째 y가 식 전체의 절대값을 씌웠어. 이거 어떻게 그려요? 모든 값을 다 플러스처럼 읽으세요라는 얘기죠. 그럼 f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했잖아. 그래요? 마이너스 3, 2. 얘는 플러스 값이니까 절대값을 씌워도 그대로 나오겠죠. 그대로 나오겠죠. 근데 이 값을 집어넣으면 얘가 여기에 찍히겠지. 이 녀석은 그 크기만큼 여기에 찍히겠죠. 라고 느낄 수 있겠어요? 그럼 x축 밑에 있는 부분이 위로 올라온 것처럼 해석을 하면 되겠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식 전체의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그린다고? x축 밑에 있는 부분을 끄집어 올린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지? 그래요. 두 번째, y는 fx의 그래프가 있어. fx의 그래프가 있어. 근데 내가 이번엔 x라고 하는 문자에만 절대값을 씌웠어. 즉, 요렇게 씌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어? 그러면 어떻게 그린다고? x가 양수인 부분만 그려. 즉,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그려. 저기서 해석하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그리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접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2니까 마이너스 2. 우리 문제처럼 그려지겠지. 3번. y는 fx의 그래프가 이번엔 절대값이 y에만 씌워져 있어. 이렇게. 절대값이 y에만 씌워져 있어. 그러면 똑같은 그래프를 y가 양수인 부분만 그려. y가 양수인 부분만 그려. 그래서 x축으로 접습니다. 괜찮아? 그럼 마지막 4번. y는 fx의 그래프가 절대값이 y에도 씌워져 있고 x에도 씌워져 있어. 그럼 그래프를 일사분면까지만 그려. 그래서 접고 접어. 접고 접어. 이해돼? 여기가 얘는 마3이지만 얘는 마2가 되겠죠. 이 차이를 느껴져야 돼요. 이게 절대값이 붙어있는 함수의 개형 4가지 폼이야. 이게 나오면 이대로 따라 그리면 돼. 그리고 여기서 벗어난 느낌은 어쩔 수 없이 기준선 잡고 각각 쪼개놓고 풀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알려줬어. 이제 다음엔 그냥 쓸 거야. 알겠지? 집에서 연습해. 까먹었어요. 그럼 안 돼. 알겠지? 자, 그러면은 4-2번 가볼게. 자, 문제가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크고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서야, 절대값이 몇 개 있어? 하나. 그러면 기준선이 몇 개 나와? 기준선이 몇 개 나와? 하나. 그 영역이 몇 개로 쪼개져? 두 개. 기준선이 얼마예요? x는 1. 그러면 기준선이 x는 1이야. 그럼 이쪽 세개는 x가 1보다 작은 세개고 이쪽 세개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세개겠죠. 라고 놓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읽혀야 되겠지. 자, 넘기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3, 1 뿔만.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마이너스 3, 1. 근데 큰 쪽이죠.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근데 어떤 세계에서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1보다 작은 세계에서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답을 x가 마3보다 작다로만 쓰면 되겠네. 여기로 넘어올게. 이쪽은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x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읽으면 되겠지. 그래서 넘기면 x제곱 착착 빼기 1이 0보다 크다. 괜찮습니까? 이쪽 인수분해하는 건 뭐 어렵지 않죠.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1, 마이너스 1가 1.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떤 세계에서 답을 쓰는 거야? 1보다 크거나 같은 세계에서 이런 답이 구해졌어. 그럼 이쪽만이겠죠. 그래서 답을 1보다 크거나 큰 x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형식상 떨어져 있는 두 개의 해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에 뭘 쓰면 되는 거야? OR이라는 표시를 해주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네. 요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폼이 아니죠. 네 가지 폼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건 잡고 풀어야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자, 4-1번 시켜볼게요. 4-1번. 4-1번의 1번은 기본 개형으로 풀어. 기본꼴로. 4-1번의 1번. 알겠지? 4-1번의 1번. x제곱과 절대값 x제곱과 똑같다. 그래서 식이 절대값 x제곱 빼기 2의 절대값 x 빼기 3처럼 읽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1하고 3이에요. 이렇게 됩니까? 근데 내가 절대값이 x에만 씌워져 있죠. 그러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그려. 이렇게만 살아남습니까? 됐어요? 이렇게 살아남았어? 그 다음 뭐 하라 그랬어? y축으로 접으라 그랬지. x가 양수인 쪽만 살렸으니까 y축으로 접는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3. 이게 0보다 뭐라고 써있어? 크다고 써있죠? 이쪽이죠 그럼. 존 C. 그냥 무턱대고 쓰는 게 아니라 0보다 x축보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위에 있다. 위쪽을 써야지. 등호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여기는 공란. 이렇게 가는 거죠. 무턱대고 마3부터 3까지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응? 그건 너무 외워서 푸는 느낌이 들잖아. 답을 어떻게 쓸 거야 그래서. 네모는 왜 치는 거야? 네모를 좀 5할까지 포함해서 한 번에 쳐야지. 그래, 그렇게 쳐야지. 이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지금은 이게 더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이건 그냥 그려지는 거야. 그냥 한 번에 그려져야 되는 거야. 이 그림이. 이 엉덩이 모양 같은 이 그림이. 한 번에 그려지고 위아래만 따지면 되는 거니까. 이게 훨씬 더 빠른 거야. 그러니까 개형을 딱 캐치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2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네 가지 기본꼴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 잡고 풀어야 되는 거고. 나왔나요? 절대값이 붙어있는 함수, 뭐 방정식, 부등식 어쩔 수 없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제대로 딱 익혀놔. 그러면은 계속 똑같은 거를 반복적인 느낌이야. 자, 5번 가볼게. 5번도 지난 시간 1차 부등식 때 살짝 건드렸던 내용입니다. 1번 2차 부등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가 x가 마사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야 양수야?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녀석이 x축보다 위쪽에 있는 해가 마사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포인트가 이렇게 잡힌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제 요 2차 식에 포커스를 맞췄을 땐 마사랑 1이 방정식 관점에서의 해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최고차항은 영향을 안 미치니 이렇게 읽어도 되겠어요? 그래요. 그럼 이거 전개하면 a랑 b값 찾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라고 쓸 수 있겠다. 쉬워요. 이 정도 쉽게 느껴지겠죠? 자, 가로 2번 가보겠습니다. 2차 부등식 ax의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b 0보다 크다의 해가 1부터 5까지라고 써 있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a가 그럼 음수겠어 양수겠어? 답이 이런 모양으로 나오면 음수여야 되겠죠. 슬퍼? 이게 음수인 게 그렇게 슬픈 일이었구나. 음수래. x축보다 위쪽에 있는 해가 1부터 5까지래. 괜찮아? 그럼 요 포인트가 1이고 요 포인트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겠죠. 그래요?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는 근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그냥 앞에만 써 있는 거야. a x-1 x-5 0보다 크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정리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에 a가 곱해진 거지. 근데 플러스 12가 나와야 되니까 a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를 곱한 거지. 그래서 b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0이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다. 최고차항의 개수는 근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그냥 앞에만 묶어내면 되겠다. 그리고 개형 파악하는 건 어쩔 수 없겠죠. 답의 형태를 보고 이게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알아내야 돼. 되겠죠? 네. 딱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없네. 자, 5-2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번 같이 한번 해볼게. 보니까는 ax의 제곱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의 해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x가 1보다 크다야. 그러면은 요 2차식이 0보다 작다가
이렇게 잡히죠? 라고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여기가 1이 되는 거야. 그래. 그럼 포인트를 볼게. 포인트. 그러면 얘를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관점으로 보면 해가 뭐랑 뭐야? 마이너스 2랑 1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이런 나의 배경 지식을 가지고 넘어갔어. 이제 문제를 풀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문제는 c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라고 부를 수 있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자, 그럼 개수들이 어떻게 됐어요? 뒤바뀌었죠. 그럼 이건 우리 어떻게 풀었어? 아, 방정식에서 충분히 했잖아. 역수해. 그래요? 해가 지금 마이너스 2랑 1을 갖고 있어. 그러면 역수해의 방정식 형태잖아. 역수해.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은 포인트가 마이너스 2분의 1가 1이라는 소리겠죠. 포인트가.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럼 개수만 볼게. 지금 C가 최고차의 개수죠. 그래요. 이 C라는 건 지금 A 가로 열고 x-1, x 플러스 2를 전개해서 나오는 결과값이죠. 그래요? 근데 지금 A가 위로 볼록하니까 A 자체가 지금 음수라는 거 파악됩니까? A 자체가 음수면 이렇게 만났을 때 A까지 곱해지면 C는 음수계, 양수계? 양수죠. 마이너스 1과 2가 만나면 마이너스 2. 거기에 음수 A를 곱했어. 그럼 양수죠. 그러니까 C는 양수죠. 이거 파악돼? C는 양수라는 거? 파악되면 얘가 이렇게 그려진 거지. C가 양수라는 게 파악이 되면. 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이렇게 풀기를 바래요. 아니면 이거 전개해서 A, B, C 다 일일이 찾아 들어가야 돼. 다시 넘어와서 A로 묶으면 또 다시 그런 작업들도 해야 된다고. 그러지 말라고 가르쳐 준 건데 가르쳐 준 건 가르쳐 준 거고 저는 이걸 끝까지 제 스타일대로 풀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 그렇죠? 이거 딱 보는 순간 역수해네. 떠올랐어 안 떠올랐어? 안 떠올랐으면 공부 안 한 거야. 역수해라는 거 떠올랐어. 그 포인트가 눈에 보여야 돼. 이제 뭐만 찾으면 돼? 이게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찾아야 돼. 그거는 C의 뿔마만 잡으면 되니까. C의 뿔마만 잡으면 되니까. 이렇게 C가 양수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해가 이렇게 써 있겠죠. 생각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 놔야 돼요. 알겠지? 시간이 이게 훨씬 더 전략되는 거야. 자, 넘어가서 6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 가볼게. 3x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x 플러스 3 0보다 크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대. 항상 성립한대. 아래로 볼록한 2차의 그래프가 0이라고 써있는 x축보다 위에 있습니다. 라는 얘기겠죠. 그럼 뭐로 빠져나가면 돼? d가 음수다라고 빠져나가면 되겠지. 괜찮아? 그래서 k-2의 제곱 마이너스 4 a c 얘가 음수다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즉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빼기 36이 음수다. k제곱 마이너스 4k 빼기 32가 음수다라고 쓰면 되겠지. 그래서 8, 4, 32 인수분해 됩니까?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4,
여기가 8. 0보다 x축보다 작다, 밑에 있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그래서 마이너스 4보다 큰 k가 8보다 작다라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겠다. 괜찮아? 네.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두 번째 문제. k x의 제곱 플러스 4k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어떤 2차식이 문제에서 지금 문제를 보니까 부등식이에요? 2차 부등식이에요? 부등식이죠? 그럼 x제곱 앞에 있는 k가 0일 수도 있네. 2차 부등식은 아니니까. 그럼 먼저 체크를 합니다. 얘가 0인 경우와 얘가 0이 아닌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은 2차식과 2차식이 아닌 경우로 나누는 거야. 폼이 2차식이니까 무조건 2차식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k에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맞아요? 그럼 이건 합격. 그럼 k는 0 쓰면 돼. k가 0이 아닌 경우. 그럼 얘가 2차식이죠. 어떤 2차식이 0보다 x축보다 작다 아래에 있어야 돼. 그럼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다른 상황은 존재할 수 없죠. 이런 상황만 있겠지. 그러면은 k가 음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만나는 게 없네. 4d가 4k제곱 플러스 3k가 0보다 작겠구나. 이 두 개를 만족하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 두 개를 만족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큰 k가 0보다 작다라는 결과를 쓸 수 있어. 그러면 아까 여기서 k가 0인 것도 합격이죠. 이 두 개를 같이 써야 돼. 최종 답에는 등호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걸 체크 안 하면 답을 이렇게 쓰고 빠지겠죠. 그럼 틀린 거라고. 그래서 문제에서 부등식이라고 했으니까 2차 부등식이 아니고, 그래서 k가 0일 때랑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겠다. 이거 많이 틀려요. 왜? 딱 봤을 때 대부분 다 이렇게만 풀고 나와. 부등식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이거 체크해야 돼. 아시겠죠? 네. 숫자 6-1번 두 개 다 시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저 이어서 진행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7번 가볼게요. 7번, 7-1번. 자,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이라고 써 있어요. 2차 부등식 k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k가 0보다 작다의 해를 갖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겠습니다. 해가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요. 0보다 작으니까 x축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되겠지. 그래요. 만약에 k가 음수면 얘는 무조건 OK죠. k가 음수면 무조건 OK가 될 수 있죠. 오케이. 그럼 얘는 이건 냈고, k가 0일 수는 없죠. 2차 부등식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k가 양수일 때만 체크해 보면 되겠죠. k가 양수일 때 x축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돼, 안 돼? 이러면 x축 밑에 있는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얘를 끌고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끌고 내려와서 여기까지 딱 접하게 했어. 그래도 여기 등호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더 떨어져야 되겠죠. 떨어지는 순간 x축과 만나는 점이 몇 개가 생겨버리는 거야? 2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k가 음수일 때는 무조건 OK고, k가 양수일 땐 d가 양수라는 거를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d를 쓰면 d제곱 마이너스 4
AC 요게 양수가 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K제곱이 4분의 25보다 작다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5보단 큰 K가 2분의 5보단 작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고 위에 있는 양수라는 것까지 합쳐서 답을 쓸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K가 양수이면서 2분의 5보다 작다. 또는 K는 음수다. 이렇게 답을 쓸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네. 첫 번째 문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문제로 가볼게요. 2차, 2차라고 써줬죠? 2차 부등식 4x의 제곱 플러스 2 가로 열고 k 플러스 1x 마이너스 k 플러스 7 해를 갖지 않도록 아래로 볼록한 녀석이죠. 아래로 볼록한 2차식이 x축보다 아래쪽에 없습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항상 위에 있거나 하나 정도까지는 0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왜? 여기에 등호가 없으니까. 확인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상황은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다. 괜찮지? 여기 짝수니까 짝수 d를 쓰면 되겠죠? d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요게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풀어나가면 되겠다. 그래서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4k 마이너스 28이니까 k제곱 플러스 6k 마이너스 27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괜찮죠? 9, 3 뿔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9부터 k가 3까지라고 체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답을 써내려갈 수 있겠다. 그게 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아니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넘겨서 숫자 7-2번이랑 7-4번 두 개 체크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7-2, 7-4. 자,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잠시만요. 좋아요. 답지가 없어가지고 답 있냐? 답 나왔어? 안 나왔어? 됐습니까? 자, 질문 받을게요. 안 되는 거 있어? 4번? 네, 4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7-4번 가볼게. 자, 2차 부등식 x의 제곱 마이너스 4 ax 플러스 4 a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만족시키지 않는 x값이 오직 m뿐일 때 한 개 있다는 소리죠. 이 표현을 보면은 얘를 만족하지 않는 게 딱 하나 있대. 2차식, 아래로 볼록한 2차식이 x축보다 크지 않은 게 딱 하나 있대. 그럼 상황이 이런 상황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 점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d가 0이다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d를 0이다라고 꾸미면 절반 d죠. 그래서 4a제곱 마이너스 ac 4a 플러스 1은 0이다. 2a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다. a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요 점을 m이라고 놓을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빨리 계산을 하면은 2분의 1이니까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은
0이니까 x-1의 제곱이 0이니까 x는 1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여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차 한번 빼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다 얘들아. 거기 있는 거 다 풀어라. 미안합니다. 조금만. 네. 주차 이슈가 나와가지고. 네. 뭐 좀 풀고 있어요. 이차 식만 낼게. 네. 네, 8번 가볼게요. 팔 1번 가보겠습니다. 2차 함수 y가 x의 제곱 마이너스 a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4 보다 항상 위쪽에 있도록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의 그래프보다 항상 위에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자, 딱 보는 순간 만났어 안 만났어? 안 만났어. 어떻게 풀어야 돼? 갖다고 놓고 넘긴 다음에 D가 음수다. 안 만났잖아. 안 만났으니까 음수죠. 위쪽에 있으니까 양수다가 아니에요. 안 만났으니까 음수야.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ax라고 하는 함수와 x-4라고 하는 녀석이 같은 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그러니까 D가 음수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x 플러스 4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형태로 읽어지죠. 이 녀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D가 음수라고. 좌표 평면에는 실수만 표현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점이 없다는 건 실수근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허근만 갖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D가 음수다로 빠질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a c가 음수다.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빼기 16이 음수다. 마이너스 15니까 53 뿔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5보다 큰 a가 3보다 작다라고 답을 쓸 수 있겠다. 자, 두 번째 질문 가볼게.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5x 빼기 4의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m x 빼기 3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도록이죠. 곡선이 위로 볼록한 곡선이 어떤 직선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으려면 이런 모양이겠죠. 만나는 게 있어 없어? 풀이가 똑같죠. 갖다가 놓고 넘긴 다음에 D가 음수다 라고 쓰면 되겠다. 그래서 갖다가 놓고 넘기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D가 m 플러스 5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다. m제곱 플러스 10m 빼 플러스 21 음수다. 마이너스 7부터 마이너스 3까지로 잡혀 있겠다. 괜찮습니까? 풀이가 똑같기 때문에 크게 이슈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넘겨서 실력 하나만 풀어볼게요. 8-4번. 크게 어려운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8-4번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황이 그려져야 돼. 그던 다음에 어떤 걸로 빠져나갈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야.
답 뭐 나왔어? 14? 14? 네. 14입니다. 나왔어? 자, 넘어가서 9번 가볼게요. 마음 같아서는 칠판을 이렇게 붙이고 싶어. 너희들이 돌면서 보게. 지우는 게 너무 귀찮아. 자, 9번 가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부터 2에서 부등식 x의 제곱 마이너스 2x가 k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다. 얘가 항상 성립한다. 나는 지금 실수 전체에서 성립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서만 성립하는 거야. 알겠지? 다른 데 신경 쓰지 마. 자, 그러면 식이 이렇게 써 있으니까 얘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얘는 상수죠. 얘는 x에 대한 부등식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요 좌변이 x에 관한 한 2차식이죠.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로 읽어져? 1로 읽어지죠. 그럼 얘가 위로 볼록한 개형이야? 아래로 볼록한 개형이야? 아래로 볼록한 개형이겠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몇 주 전부터 2차식을 풀면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겠어? 2차식은 뭐를 가지고 있다? 그냥 떠오르는 거 말해봐. 2차식에서 내가 이 타임에서 뭘 말하고 있을 것 같아? 2차식, 아래로 볼록한 2차식이 뭘 갖고 있어? 축. 축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X축이 아니라 2차식의 축. 2차식은 축을 가지고 있잖아. 강조했잖아. 2차식은 꼭지점이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그게 왜 중요한 거야? 꼭지점의 X값이 축이니까. 축이 중요한 거야. 축. 아래로 볼록한 2차식이 축을 가지고 있죠.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1. X는 1이라는 축의 방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는 다른 건 신경 쓰지 않고 이 부분만 신경 쓰려고. 이 부분만. 그러면 축이 1이죠. 그럼 1에서 한 칸 떨어진 X는 2. 그래요? 축에서 두 칸 떨어진 X는 마이너스 1. 나는 요만큼만 갖고 있는 거야, 사실. 이해돼? 그럼 이 부분은 없는 거죠. 이 부분은 없는 거야. 요만큼만 신경 쓰는 거라고. 그래? 이만큼이 항상 0보다 작아야 된대. 항상 X축보다 밑에 있어야 된대.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큰 녀석이 X축보다 밑에 있으면 되겠네. 라고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럼 똑같은 문제를 내가 부등호만 바꾸면 가장 작은 점을 X보다 위에 있다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이렇게. 자, 어쨌든 이 문제는 지금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요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 거야. 요 높이를. 이 함수값을.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1 플러스 2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라는 최대값이 0이라고 불리는 X축보다 밑에 있어야 되겠다. 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착착 정리하면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0보다 커야 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을 찾는 거야. 이렇게 범위를 잡으면 되겠다. 그래서 K란 녀석이 마이너스보다 작다 또는 이보다 큰 K라고 답을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겠어요? 느낌 오겠습니까? 범위만 신경 쓰는 거예요. 범위만.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 축이 중요해. 축이. 오케이? 그래서 이 축이 범위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에 따라서 살아남는 개형의 모양이 달라지니까. 알겠습니까? 네, 요거 잘 체크해 둘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9-1번과 9-2번 두 문제를 같이 체크해 보는 걸로 할게요. 알듯 다 틀릴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가. 이건 주말 전에 시험 보고 주말 후에도 시험 보고. 자, 9-2번 같이 한번 해볼게. 자, 어떤 느낌으로 풀어야 되는지 봅시다. 자, 칠판 볼게요. 자, 9-2번 가볼게. 0부터 2까지만 신경을 쓴대. 그랬을 때 x제곱 마이너스 ax 그냥 넘길게요. 어쨌든 넘길 거니까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4가 항상 성립한대. 어디서만? 여기서만 성립한대. 그래요? 어쨌든 얘가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아래로 볼록한 2차식이야. 근데 이번엔 축을 한번 구해보려고 봤더니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써있죠. 그래요. 그래서 축이 2분의 a야. 그럼 a라고 하는 미지수에 따라서 축이 변한다는 얘기지. 그래요? 그러면은 얘를 세 가지 폼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폼으로. 우리가 0부터 2까지만 신경 쓸 거야. 근데 지금 축이 이 a죠. 이 축이 범위 바깥쪽에 있을 때야. 그래요? 우리는 지금 뭐만 신경 쓰면 돼? 이 부분만 살아있는 거죠. 그래요? 얘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여기서만 신경 쓸 거니까. 즉 2분의 a가 0보다 작은 경우 1번 상황일 때 그래요? 1번 상황일 땐 가장 최대값이 여기에 있겠죠. 그래요? 그래서 이 상황일 땐 f에 2를 집어넣은 2는 4 마이너스 2a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정리됐어? 그래서 조건 안에서 a가 음수라는 조건 안에서 다음을 정리를 하면 괜찮아?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은 a가 2보다 작거나 같아. 근데 여기서만 신경 쓰는 거지. 그래요? 있어 없어? 0보다 작은 세계에서 답을 구했더니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대. 여기서 해가 나와 안 나와? 1번 상황에서는 해가 안 나오는 거야. 그치? 자, 2번 상황으로 갈게. 2번 상황은 이렇게 되어 있고 축이 2분의 a인데 얘가 요 안에 잠겨 있을 때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2분의 a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요 사이에 있을 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이럴 때에는 얘랑 얘 중에서 뭐가 더 높은지를 찾아야 되겠지. 그래서 f에 0을 한번 넣어보고 f에 2를 한번 넣어봐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f에 0 넣으면 a제곱 마이너스 4고요. f에다가 2를 넣으면 아까 2는 거 어디 갔지? f에 2 넣으면 2a제곱 마이너스 2a라고 되어 있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둘 중에 뭐가 더 큰지를 그러면은 0부터 a가 4 사이에 있을 때 요게 0보다 좀 애매하다. 둘 다 밑에 있어야 되겠죠. 뭔지 모르겠지만 둘 다 밑에 있어야 되겠죠.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로 나올 거고 얘는 정리를 하면 0부터 2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어디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야?
0부터 4 사이에 있으면 생각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0부터 2까지다라고만 해석하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우가 축보다 범위가 이렇게 잡혀 있을 때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기가 2고 여기가 0이겠죠. 즉 2보다 큰 2분의 a일 때, 즉 4보다 큰 a라는 세상 속에서 답을 구하고 싶을 땐 f에 0만 신경 쓰면 되는 거지. 얘가 맥스 값일 거니까.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f에 0만 신경 쓰면 돼. a제곱 빼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는 답이 나왔어. 근데 조건이 어디야? 4보다 크다는 조건 속에서 답을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1에서 2라는 답이 나왔어. 이거는 쓸 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그러면은 상황을 쪼개봤을 때 나올 수 있는 답은 2번 상황밖에 없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답을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긴 한데 축이 미지수가 나와 있잖아. 그러면은 주어진 범위 1번 상황인지 2번 상황인지 3번 상황인지로 나눠서 푸는 거야. 범위 밖에 있다, 범위 안에 있다, 범위 밖에 있다. 변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 바깥에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래. 그리고 이 등호가 문제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가운데 상황에 등호를 집어넣습니다. 2분의 a가 0보다 작다.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2보다 크다.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등호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가운데 2번 상황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1번 상황이나 3번 상황에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어. 하지만 제 개인적인 풀이는 2번 상황에 집어넣는 거를 추천해요. 알겠습니까? 네. 자, 넘어가서 연립 부등식으로 가볼게. 자, 연립 부등식은 다양한 게 있지만 풀이는 딱 하나야. 뭐라고? 각각 풀어서 겹치는 걸 답으로 쓰겠다. 그럼 그 각각 푸는 게 여태까지 배웠던 2차 부등식 스킬들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 스킬들을 이용해서 1번 부등식, 2번 부등식을 각각 푼 다음에 겹치는 부분을 답으로 쓰겠다. 그게 이제 연립 부등식이다. 네. 추가되는 풀이가 없죠. 추가되는 풀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킬들을 그대로 적용시키기만 하면 되겠다. 내용들이 많지만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야.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문제 번호 10번 가볼게. 10-1번. 첫 번째 부등식.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x제곱 플러스 x 빼기 2가 0보다 크다. 1번 풀게. 1번 푸니까 이렇게 1번이 나왔고 2번을 푸니까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겹치는 부분을 체크를 하면 요만큼만 겹치죠. 그래서 1보다 큰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결과값을 가질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네. 2번과 3번이 일반적인 2차식 풀이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슈거리는 없어요. 그래서 각각 풀어서 빠지는 거니까 요거는 요 단어는 넘어가는 걸로 할게.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1번. 자, 연립부등식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x제곱 마이너스 가로 열고 a 플러스 2x
플러스 2a 해가 1보다 크거나 같은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부등식을 보면 이쪽은 등호가 있죠. 이쪽은 등호가 없죠. 그럼 등호가 없는 부분이 2번 식에서 나오겠지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완벽한 1번을 풀어볼게. 완벽한 1번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3, 1 뿔마 마이너스 3, 1 바깥쪽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2번도 2a 마이너스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2라는 포인트와 a라는 포인트가 있을 거야. 그렇지? 근데 이 녀석이 2보다, 그러니까 1보다 큰 이쪽이죠. 그래서 a가 만약에 2보다 크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답의 형태가 이런 모양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겠죠? 그래서 a가 이쪽으로 이렇게 떨어지겠지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얘가 이 사이에 있을 거야. 근데 얘는 구멍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요? 구멍으로 떨어지니까 어디까지도 오케이야? 마3까지 가는 것도 오케이라고. 그래도 마3이 포함이 안 되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어? 오케이. 그래서 a라는 녀석이 1보단 뒤에 지켜야 돼. 네? 마이너스 3 위에까지는 떨어져도 상관이 없다. 괜찮습니까? 여기서 요 등호 싸움이라고. 등호 싸움. 이 등호를 넣을 수 있냐 없냐.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런 문제가 가장 스탠다드한 2차 부등식 시험 문제. 내신에서 요 정도가 나옵니다. 10번은 너무 쉽게 나온 거야. 그치? 만약에 10번이 시험 문제 나오면은 너무 쉽게 나온 거죠. 그냥 풀면 되니까. 그래서 딱 요 11번 정도까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살짝 한 번 정도 고민해 보게. 저건 고민이 안 하는 거잖아. 그냥 쭉 풀어가는 거고 요건 한 번 정도 고민해 볼 수 있게. 그래서 요 정도 수준이 우리가 내신 시험에서 맞춰야 되는 딱 그 수준이야. 그래요? 그러니까 고민해서 맞춘다는 게 아니라 이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맞춰야 된다는 소리야. 요것보다 조금 더 꼬여있는 문제를 맞출 수 있어야 되는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고. 알겠죠? 네. 같은 개념으로 11-1번도 한번 해볼게. 11-1번. 지금 연립부등식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8이 0보다 크거나 같고요. x 마이너스 a x 플러스 5가 0보다 작다의 해가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3까지야. 1번은 완벽하죠? 1번은 5, 3, 6 마이너스 플러스로. 그래서 1번을 풀면 마이너스 3, 6 해서 바깥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이 녀석은 두 번째 거는 a와 마이너스 5가 포인트죠. 그래서 마이너스 5부터 끌어올려져서 a에서 떨어져야 되겠지. 근데 모양을 보니까 a가 마3보단 앞쪽에서 떨어져야 돼. 근데 지금 얘는 구멍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는 앞쪽에 떨어지고 6에는 떨어져도 오케이죠. 어차피 구멍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6까지는 떨어져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풀면은 어려움 없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지? 네. 자, 넘어가서 12번으로 가볼게. 12번. 세수 x-3, x 플러스 3이 둔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되도록 둔각삼각형도 삼각형이죠. 그 때문에 삼각형의 성질을 따라가야 되겠지. 한 변은 두 변의 합보단 작고 두 변의 차보단 커야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차라는 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기 때문에 양수화 시켜놔야 돼요. 선생님 저는요 여기서 여기 뺐거든요. 그럼 마3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알았지? 두 수의 차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거기 때문에 항상 양수화 시켜놔야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삼각형의 조건이죠. 성립 조건.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문제에서 얘는 둔각이래. 그럼 둔각의 기준은 직각입니다. 직각. 자, 직각 두 변의 제곱의 합이 빗변의 제곱의 합보다 같다. 이게 둔각이야. 그치? 아, 이게 직각이죠. 그 둔각은 얘가 둔각이겠죠. 두 변의 제곱의 합이 빗변의 제곱의 합보다 작다야. 그러니까 빗변이 더 길어진 거지. 직각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둔각은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크다야. 이게 둔각입니다. 그럼 얘각은 뭐겠어? 작다겠죠? 직각은 같다. 둔각은 빗변의 제곱이 크다. 얘각은 빗변의 제곱이 작다. 직각을 기준으로 둔각은 빗변의 제곱이 크고 얘각은 빗변의 제곱이 작고. 오케이? 우리는 지금 고등학교를 풀고 있죠? 여러분들이 중학교 2-2 삼각형을 다 배우고 온 상태야. 맞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법한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1번을 풀면 1번을 풀면 그래서 6보다 크다라는 게 1번식에서 나오죠. 그리고 2번식을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가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착착 정리 착착 하면은 착착 x제곱 마이너스 12x가 0보다 작다. 그래서 x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 0부터 12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범위가 정해질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자, 연립부등식이야. 각각 풀어서 겹치는 게 답이다. 풀이가 원툴이죠. 그러니까 각각 푸는 거에 대해서만 집중하면 될 것 같아요. 자, 13번 확인해 보는 걸로 할게. 13번.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k 플러스 3은 0. 실근을 갖고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8k는 0이 허근을 갖는 실수 k값. 너무 쉽죠? 실근을 갖는데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허근을 갖는데 d가 음수다.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d를 구하면은 k제곱 마이너스 4k 빼기 12 요게 0보다 크거나 같고 d를 구하면 k제곱 마이너스 8k 0보다 작다. 이거 연립해서 풀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냥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문제 읽으면 식 떠오르고 식 떠오르면 식 쓸 수 있고 식 쓴 다음에 풀면 되는 거고. 그래서 1번 풀면은 6, 2,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k 또는 6보다 크거나 같은 k 0보다 큰 k가 8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겹치는 것만 써야 되겠죠. 6보다 크거나 같은 k가 8보다 작다라고 나올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뭐 크게 논란거리도 없기 때문에 넘어가 보는 걸로 할게. 선생님 왜 아까는 열심히 시키다가 지금 하나도 안 시켜요? 풀이가 똑같죠? 각각 푸는 거를 시킬 필요는 없잖아. 여태까지 알고 있는 스킬들이니까. 네. 그래서 체크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14-1번 가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 x 플러스 k 플러스 4는 0.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되도록 두 근이 모두 음수래. 몇 차식? 최고차의 개수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한 2차식에서의 두 근이 모두 뭐라고 써 있어? 음수라고 써 있습니까? 음수를 나누는 기준은 0과 0이죠. 그래서 음수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여기서 근분리 기억나요? 우리 근분리 배웠어요? 배웠니 안 배웠니? 애매하게 기억나요? 문제에 나와가지고 네, 요게 이제 근분리인데 이게 지금 두 근이 음수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아래로 볼록한 상황이 그려져야 되겠죠. 그리고 두 근이 표현돼야 돼. 근데 음수라고 했잖아. 혹은 3보다 작다. 혹은 마이너스 7보다 크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겠지. 그럼 3보다 작다? 여기에 3 쓰면 되겠지. 마이너스 7보다 크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7 쓰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디자인 될 거야. 그래? 그러면 이거를 3단계로 풀어. 이거를 근의 분리라고 합니다. 근의 분리라고 하고 총 몇 단계로 푼다고? 3단계로 푼다고. 근데 이 근분리가 어려운 게 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배경지식으로 튀어나와야 돼. 문제 안에 이런 배경지식 3단계로 푸세요라는 얘기가 없어. 그냥 두 근이 있는데 그게 0보다 작대. 이 소리만 해준 거야. 그때 우리가 아 이게 근분리구나라고 캐치를 해야 돼. 그래서 3단계를 써줘야 돼. 첫 번째 D, 두 번째 기준, 3단계 축. 다시 한번 얘기할게. 문제에서 두 근이라고 했어?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했어? 두 근. 자, 주원이한테 물어볼게. D가 양수다. 우린 이거를 뭐라고 근이 어떤 근을 갖고 있다고 판별하죠? 실근? 판별할 때 D가 2차 방정식에서 근을 판별할 때 D가 양수다. 그렇지. 서로 다른 두 실근. D가 0이다. 어떻게 판별하죠? 같은 실근. 몇 개? 한 개. 자, 2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 나와요? 두 개. 그럼 하나 어디다 팔아먹었어?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같은 두 개죠. 네. 문제에서 뭐라고 써 있어? 서로 다른이야? 그냥 두 개라고 써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쓰는 거야. 서로 다른이라고 써 있으면 이렇게만 표현해야 돼. 근데 문제에서 그냥 두 근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알겠지? 첫 번째 뭐 한다고? 판별식. 두 번째는 기준. 우리 문제의 기준은 음수, 양수라고 했죠. 음수, 양수를 나누는 기준은 뭐예요? 0. 문제에서 0을 집어넣으면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위에 있죠. 위에 있는 거 눈에 보여? 위에 있다는 건 0보다 크다는 얘기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축.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축이 기준점 0보다 밑에 있어? 위에 있어? 커? 작어? 작죠? 0보다 기준점보다 작다고. 상황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럼 판별식 가보자. D가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 C니까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빼기 4K 빼기 16이니까 K제곱 마이너스 2K 빼기 1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5, 3 빼기 플러스. 괜찮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3, 5가 나왔는데 바깥쪽으로 빼내야 되겠죠. 이게 첫 번째 거를 푼 거야. 자, 두 번째 문제에 나와 있는 기준점이 0이죠. 그래서 0을 집어넣은 거야. 알겠어? 그래서 F0을 집어넣었더니 K 플러스 4 얘가 0보다 크다.
즉 K는 마사보다 크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K는 마사보다 크다라고 나왔어.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축 마이너스 2A분의 B. 얘가 축보다 작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K는 마일보다 작다 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써야 되겠지. 겹치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어. 그래서 최종 결과값이 마사보다 큰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빠져나갈 수 있겠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뭐라고 부른다고? 근분리. 근분리는 총 몇 단계로 푼다고요? 3단계. 1단계 뭐? 판별식. 2단계 뭐? 기준점. 3단계 뭐? 축. 이게 떠올라야 돼. 알겠지? 근데 이게 음수, 양수라는 딱 그 스페셜한 케이스로 봤을 땐 얘를 두군의 곱이 양수다. 예, 두군의 합이 음수다. 이렇게 풀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음수, 양수일 때만 적용되는 풀이야. 마이너스 3보다 작다. 7보다 크다. 마이너스 25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류의 문제에서는 못 풀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지금 나와 있는 14번의 풀이 합, 곱으로 안 풀고 지금처럼 판별식, 기준점, 축으로 풀 거야. 알겠죠? 네. 그 얘기는 15번 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5번 풀이. 15번이 일반화 시킨 거고 14번은 15번에서 0보다 크냐 작냐 딱 그 한 케이스만 풀어준 거야. 그러면 그냥 15번을 우리는 밀고 나갈 거라고. 알겠어요?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1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5번으로. 자, 똑같은 문제 한 번 더 15번으로 풀어볼게. 갑자기 확 파일이 깨졌네. 15번, 15번. 자, 볼게. 15 다시. 자, 1번 가보니까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4a 마이너스 3은 0. 두 군이 모두 마사보다 크다래. 마사보다 크다. 자, 얘 위로 블록해, 아래로 블록해? 아래로 블록한 2차식에 두 군이 모두 마사라고 하는 기준점보다 크다. 상황 잡았습니까? 자, 그럼 몇 단계로 푼다고? 1, 2, 3단계로 푼다고.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군이에요? 두 군이에요? 두 군이라고 써 있는 거 확인됐어? 그러면 첫 번째 판별식 D가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라고 하는 판별식이 0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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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려! 안 들려! 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서로 다르리라고 써 있으면 크다야. 근데 두군이라고 써 있으니까 같다까지 집어넣어 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배경지식 알죠? 2차 방정식은 근이 무조건 두 개야. 서로 다른 두 개, 서로 같은 두 개, 서로 다른 허근 두 개.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두군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건지 서로 같은 건지에 대한 표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문제에서 나와 있는 기준점이 얼마야? 마사죠. 그래요? 그래서 식에다가 마사를 집어넣으면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위에 있어. 확인돼? 확인돼? 그래서 F에 마사를 집어넣으면 위에 있다라고 써줘야 되겠지. 그리고 세 번째, 축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축이 기준점 마사보다 앞에 있어, 뒤에 있어? 앞에 있죠. 그게 확인이 돼야 돼. 상황이 그려진 다음 푸는 거야. 알겠죠? 이런 그림 안 그려지고 풀면 헷갈려요. 이제 답을 쓰러 가보자. 3, 1,
빼기 빼기. 그래서 1부터 3인데 바깥쪽으로 이렇게 100을 잡았고요. 마사를 집어넣으면 4, 4, 16 마이너스 8a 플러스 4a 마이너스 3이 0보다 앞에 있으니까 착착 정리하면 13이 4a 4분의 13보다 작은 a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4분의 13이 3보다 앞에 있죠. 그래서 4분의 13보다 작은이죠. 작은이죠. 바깥쪽이죠. 이렇게 그려져 있어. 자, 그리고 마지막 축 마이너스 2a분의 b a가 마사보다 앞에 있다. 마사보다 앞쪽에 있다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체크할 수 있어야 되겠지. 괜찮아? 그래서 마이너스 4보다 앞에 있는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3보다 크거나 같은 a가 4분의 13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고 써 있어야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틀렸네. 왜 틀렸지? 저 마사가 어디 갔냐? 추계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가 2a죠? 저 마이너스 어디다 팔아먹었냐? 얘가 마사 그러면은 a가 4보다 작네. 미안해, 내가 이걸 잘못 풀었네. a가 마사보다 크다가 아니라 a가 4보다 작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마사는 없네. 이 부분을 다 체크하는 거지. 그래서 요거만 없어지면 되겠네. 답이 아마 이렇게 써져 있을 겁니다. 확인했어요? 제가 요 3번 풀 때 방향을 조금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3번 풀 때.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요? 자, 우리가 지금 14번, 15번을 통칭해가지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근분리라고 부른다고. 근분리는 몇 단계로 푼다고? 3단계. 뭐뭐뭐? 판별식, 기준점, 축. 이걸로 푸는데 이게 조금 헷갈리는 게 문제를 아무리 읽어봐도 1, 2, 3이라는 힌트가 안 나와. 그러니까 두근이 뭐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만 표현되어 있어. 기준점하고 축을 왜 써야 되는지가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요 근의 분리만큼은 조금 풀이법을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 줘야 돼요. 배경 지식으로 끌고 나와야 돼. 근데 슬프게도 이 녀석을 1학년 1학기 때 가리키잖아. 이제 2학년 2학기 때 갖다 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근데 슬프게도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은 수능 과목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년 내내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이 돼버린 거야. 언제 얘가 어떻게 튀어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딱 보는 순간 갑자기 근분리가 튀어나왔어. 그때 캐치하고 답을 써야 된다고. 캐치하고.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15-1번 하나만 체크해 보는 걸로 할게요. 15-1번. 내 거에. 뭐 수학학원 없다 이거지. 야, 내일이 수학학원인데 오늘 수학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숙제해야 될 거 아니야? 했어 안 했어? 이따 할 거야? 이따 자면 안 돼.